틀린 것보다 지금 틀린 게 낫죠. 아, 놀랍게도 시험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틀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 너도 없어? 가져. 갖다 주러 왔어. 뭐 이런 쇼트까지 해. 보컬에 대한 과학기술 분위기를 교육이었고요. 글 2개였죠. 그러니까 원점 무용 3가지 통시적 변화하고, 그리고 이건 뭐야? 네트워크 힘이 세다. 저번에 이거 읽기만 하고 제가 그냥 그 브라이스 역설만 잠깐 언급하고 그냥 문제 풀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 들어오셨죠? 어려웠습니까? 네. 예, 마냥 쉽진 않죠. 여기 문제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제가 저희 뒤에 있는 구글 데이터 활용 요 글까지 읽어달라 했었는데 읽었을까? 네. 빅데이터 활용한 그 질병 발원지 찾는 방법에 검색하는 빈도를 사용하는 글도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땡땡 검색 사이트 땡땡이라고 하는데 제목은 구글이라고 써 있어서 이게 구글인지 다 알고 있죠. 자, 지문 설명 그럼 더 안 드리고 문제 위주로 설명드리면서 할게요. 요거 3단원, 3단원 문제 해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평, 그걸 보면서 지문을 부지런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렸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그냥 다 문제 다 볼래요? 다 어려웠을걸요? 그건 아니었어요? 1번 상세하게 봐야 돼요? 맞아요. 대충 보고 푸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숙제라고 안 하고 맨날 과제라고 하잖아요. 이유는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다 안 풀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부 시간 배정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 가지고 놀라고 탐구해보라고 드리는 거니까 열심히 좀 해보세요. 10월 13일이었나? 시작이 14일인가? 13일에 시작이고 알겠어요. 아직 좀 남았으니까 오늘 국평 도서까지 부지런히 나간 다음에 서술형도 해드려야 돼요. 이번에는 서술형 정리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공부 나가야 되고 할 게 산더미입니다. 부지런히 밀리지 말고 해보도록 하자고요. 시간도 빨리 들어오시고. 김준수 씨는 까먹지 말고 이거 독서 과제 가져가세요. 주간 과제 책 가져가요. 이거 맞지? 어이씨 내 건데 가져가. 감사합니다. 103쪽 보도록 할게요. 빨간 책이죠? 103쪽. 1번 문제 보시면 저번에 아예 대놓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글 전개 방식. 통시적 관점이라는 거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이거 1번 문제 그래서 기억 괜찮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봐봐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제 이해를 돕는다. 여기 보시면 원자 모형이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화제였잖아. 뭐였지? 어디에 박힌, 비스켓에 박힌, 쿠키에 박힌 초코처럼 이런 식으로 비유법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은도 괜찮아요. 디귿 문답을 통해 특정 용어가 등장한 배경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이거 물음표만 찾아가면 돼요. 그렇다면 원자는 무엇일까? 하고 자기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디귿도 괜찮고요. 나머지 왜 아닌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1번 문제 보고 있어. 103쪽에서. 리을 보시면요. 가설 검증, 상반된 실험 결과에 대한 합의점. 이거는 정반합입니다. 합의를 한다는 거는 서로 다른 거를 종합해서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건데 여기서 만드는 건 없어요. 두 개를 합쳐서. 기존에 있었던 이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는 새로운 모형. 거기서 나온 문제점 또 새로운 해결하는 모형.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합친 건 아닙니다. 두 가지를. 그리고요. 미음도 다음 장이네. 104쪽에 미음 보시면요.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는 과정을 기존 이론이 탄생한 과정과 대비하여 설명한다? 왠지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PS라고 내가 보통 말하는 그거. PS 구조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 대비 상대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음도 답으로 모르기 힘들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 나와요. 글 전개 방식은 어차피 어느 지문인지 모르겠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문마다 전개 방식 문제 다 드렸으니까 풀고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이제 질문 위주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까지 질문해 주시겠어요? 6번 예상합니다. 6번 맞아요? 네. 7번? 8번에 들어왔어, 현주야? 6번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그래.
8번 6, 7, 8 6, 7, 8 괜찮을까? 보자. 질문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좀 시간을 써보자. 6번부터 가나다 각각 뭔 건지 알겠죠? 내가 왜 헷갈리지? 나가 맨 처음 거고요. 답부터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질문이 따로 있어요? 답부터 볼까요? 6번에 선지 2번 보도록 할게요. 선지 2번. 가모형을 주장한 과학자 누굽니까? 5번 괜찮아요. 전자껍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창한 사람이죠. 이 주장한 과학자는 전자가 다른 전자껍질로 이동할 때, 다른 전자껍질로 이동할 때 방출 흡수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있다고 했죠. 어느 정도 있다고 했었어? 준위 차이만큼 있다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준위는 여기서 따로 설명되어 있는 어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 준위 차이만큼 써있네.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원자의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나도 맞는 걸로 보이는데 잠깐만. 아니야. 그 인과가 틀린 거 아니야? 네. 근데 앞에 보면은 근데 이거 괜찮지 않나? 근데 이거 때문에가 아니라 전자 껍질에서만 볼 수 있어서 안정성이 유지되는 거지 방출돼서 유지되는 거 아니야? 에너지 방출할 수 있어서 유지되는 거 아니야? 에너지가 근데 준위 차이만큼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에너지가 뭐 흡수되거나 방출되거나 에너지 껍질이 바깥쪽으로 할 때는 반대작용으로 뭐 방출되거나 그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얘기해도 상관없는 걸로 보이는데 내가 과학적 지식이 없어갖고 내가 더 설명하기 어려운데 네 그렇게 되네요. 지금 보니까 과학적 사실은 원래 뭡니까? 자기 전자 껍질을 돌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유지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랑은 안정성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래? 원래 과학적 사실은 그렇습니까? 이 지문만은 캐치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 풀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래서 이런 말밖에 안 들려요 지금. 부분에서는 두 가지 가설 설명하고 이러한 가설들로 인해서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거 괜찮다고 보이거든요. 본문 내용만 봤을 때 과학적 진실이야 나야 모르고 조금 볼까요 본문을? 그 부분을 으쌰 80쪽이거든요. 교재 페이지 80쪽 오시면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고 했는데요. 자, 21번째 줄에 이거 두 개 다 반영한다고 써있는 문장이에요. 자, 21번째 줄, 이 줄 끝나는 문장 볼게요. 21번째 줄 80조. 이런 가설로 만들어진 보호 원자 모형은 약간 지금 두 가지 가설. 껍질이 이동할 때 흡수를 방출, 자기 껍질 돌 때는 유지. 이 가설, 두 가지 가설로 보호 원자 모형을 넣어준다고 원자 모형을 설명할 수 없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 방금 우리 푼 문제 105쪽에 6번 문제 선지 2번 괜찮지 않습니까? 방금 그 글만 땡겨왔을 때 봤을 때 딱히 반박할 다른 근거는 보이지 않고요. 과학적 사실은 아닌 건 알겠지만 지문만으로는 이거는 괜찮은 말로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6번의 답은 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글만 봤을 때. 됐을까요? 이렇게 해결을 해야겠어요. 혹시 뭐 다른 하자가 없을까? 좀만 더 볼게. 맞아요. 이거 2번도 이 본문만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됐을까요? 자, 7번 질문하신 분은 뭐가 헷갈리셨나요? 네.
알파선이 8,000배 무거워서 뭐라고요? 알파선 검증한 이유가 8,000배 무거워서 이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B 한번 읽어볼게요. 러더퍼드의 톰슨의 원자번호 검증한 시험에서 왜 다양한 방사능 중에 알파선의 톰슨 원자 모양을 검증하려 했을까? 파악할 수 없는 의문점이라서 파악이 가능해서 답이 맞아요. 예,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파악할 수 있어요. 잘 얘기해 주셨어요. 8,000배 더 무거워서요. P는 정도를 체크하기 좋은 거죠. 잠깐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아마 문제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죠? 파악할 수 있는, 없는이 아니라 자, 문제 보시면 파악할 수 없는 의문점 정리해놨대요. 근데 니은은 본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악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나머지는 A 있잖아요. 네네. 파악할 수 있죠. 톰슨은 원자에서 전자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나? 어떻게 발견했다고? 그 양성자랑 중성자가 핵력에 되게 강하게 섞어서 그 전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전자를 먼저 발견한 이유이고요. 전자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든 뭐 방법이 맞아요. 방법이에요, 방법. 영어, how. 그래서 전자를 먼저 발견하게 된 이유와 전자를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당연히 언어의 다른 명제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네요. A는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의문점이었습니다. 문제들이 좀 분별력이 좀 있죠. 7번 된 것 같습니다. 8번 질문 현조야! 8번 왜? 오랜만에, 이게 몇 년 만의 질문이야? 올해 처음 질문 아닌가요? 알았어. 8번 뭐, 왜? 일단 1분지번에 네. 차리 키라파 그거랑 고찰이 뭐예요, 뜻이? 차리요. 네. 이 고는 사고할 때 고야. 생각하다는 뜻이고요. 찰은 성찰할 때 찰인데, 돌이켜보다거든. 깊이 생각해보다 정도로 보면 돼. 잠깐, 그냥 생각해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찰은 하자가 없어요. 괜찮아요. 1번 답인 것 같은데? 살짝이라는 말은 질문이 안 되고요. 3번이 왜? 뭐가 문제예요? 질문이 아니란 얘기죠? 8번도 3번이 괜찮은 말인 것 같다. 같이 볼까요? 핵심 개념의 기원을 밝히고 있고, 맞아요. 원자의 기원 정도는 나와 있어요. 원자가 무엇인지 옛날 고대 때부터 계속 나와 있죠. 데모크리토스만 철학적 기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관찰 기록하고 있다. 원자의 이게 뭐냐면 좋은 질문이었어. 잘했어. 은조 너답 잘했어. 근데 틀렸고요. 답이 아니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뭐의 변화를 본 거야? 원자의 개념에 대한 시대의 변화야? 아니야. 원자의 개념 변하지 않았어.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라는 건 변하지 않았고, 원자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원자 모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설명한 거야. 근데 선지 3번의 문장은요, 개념이 변화라는 얘기가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 이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시대 상황에 따른 변화, 아까 여기 선지 3번은 주어를 개념으로 잡아야 되는데, 개념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개념은 그대로였고, 모형, 어떻게 생겨먹었는지가 바뀌고 있었던 거였어.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니에요. 꽤 매력적인 선지네요, 지금 보니까. 됐을까? 자, 우리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많이 틀렸을 거예요, 끝나서. 학교에서 진도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 나갔는데도 있고. 이거 네트워크 질문.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침착해. 9번, 106쪽 오시면 9번 문제 있습니다. 요거는 쉬웠죠? 요건 틀리지 말자. 9번 질문이에요? 자, 이건 괜찮지? 건포도가 마이너스지, 이 사람들아. 됐지? 이런 거 틀리지 말자. 자, 네트워크 그거 질문도 받을게요. 여기도 많이 틀렸을 텐데. 108, 109 쪽으로 오시면, 깜짝이야. 9번 질문 배웠어. 네. 일단 14번까지 해보시겠어요, 질문? 14번도 틀리지 않았어?
그건 아닌가? 보기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 차이 아시죠? 복잡형 네트워크하고 알지? 13번. 13번? 알았어. 자, 두 개 볼게요. 다들 풀어 오셨지요? 12번부터 볼게요. 알 수 있는 내용 적절. 아니 몇 번이 또 헷갈렸을까? 답은 3번인 건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질문하신 분도 그건 생각할 텐데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뭐가 헷갈렸는데? 5번에 선지 5번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POA 그 상가 전선에 POA는 1보다 작다가 누구를 말하는지. 이 PO의 1보다 작다는 서술어가 주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문장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차를 살 때 희수는 가장 가까운 하루 만에 죽는 사고. 연주는 6개월을 고민해 가장 마음에 드는 신형차를 샀다면 PO에는 1보다 작다. 그러네. 희수하고 연주 누구를 잡아줘야겠네요. 그럼 각각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희수는 1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작은 거 괜찮아요? 절대적, 자, POA가 뭐 나누기 뭐였어? 절대를 상대로 나눈 거였나? 절대분의 상대였나? 맞아. 근데 희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제일 가까운 데 간 거지. 뭐가 이제 작았던 거야? 절대적 시간이 잠깐만, 왜 내가 이래? 잠시만 다녀올게요. 절대적이 하루고 상대적이 6개월이라서 1보다 커요. 하루 6개월. 잠깐만요. 상대적 최저가 값을 절대적 최저가 값으로 나눌까? 이거 맞아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주어를 따로 잡는 게 아니라 우리 본문에서는 똑같은 예로 이렇게 나왔거든. 갑이 청바지 사는데 6분 만에 샀고 을은 돌아다니느라 3시간 걸려서 샀고 그 두 가지 나왔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님들아. 그거를 그래서 시간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시간을 분모값에 넣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만족값을 위해서 드는 시간을 분자에 넣으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거기서도 본문에서도요. 상대 최저가 값이 3시간을 절대적 최적 시간이 6분으로 나눈 값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약간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잡아서 계산한 게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얘가 나왔네. 두 사람이 했을 때 하나는 절대적 최저값, 하나는 상대적 최저값 그 두 개를 나눠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대적 값 똑같은데요. 이거 6개월 마음에 드는데 고를까지 효용을 최대한 거죠. 상대적 최저가. 그리고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니까 이거 1개월 하루죠, 하루. 그렇다면 1보다 훨씬 큰 무지막지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PO의 값은 엄청 크다. 1보다 아득하게 크다. 이렇게 해주셔야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어. 그래서 5번 틀린 말이었고요. 됐을까? 13번도 질문 받을게요. 답이 잘못된 거. 같이 볼게요. A와 B. A는 절대적 최적화, B는 상대적 최적화. 네. 선지 1번부터 볼게. A가 B보다 큰 경우는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지 않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근데 내가 만족도의 기준에서 걸리는 시간을 상대적 최적값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만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런 건 논리적으로 더 존재하지 않나? 절대적 최적값은 말 그대로 전체 값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시간을 말하는 거고, 수학적으로 가장 작은 상대 최적화는 개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A가 B보다 큰 경우. 근데 1이 가능하다 해도 5번도 틀린 것 같은데. 선주 5번이요? A가 B보다 작다면 이기적인 불성은 나쁘냐 그냥 A가 B보다 작다. 맞지? 5번은 맞는 얘기 아닌가요? 13번의 선주 5번 괜찮지 않아요? 낭비되는 비용이 A가 B보다 작으면은 1점 몇이 되고 A가 B가 같으면 1인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A가 5고 B가 2고. 근데 A가 B보다 크면 A가 B보다 작으면 1보다 큰 값이 나오고 이기적인 무질서 맞고요. 낭비되는 비용 맞고요. 괜찮은데? 작다가 아니라 크다. A, B가 같은 해설을 자세로 나왔어요. 낭비되는 비용이 A가 B보다 작아. 그럼 1보다 큰 값이 나온다는 건 맞죠? 근데 낭비되는 비용? 맞지 않아요? 나는 맞다는데. 잠깐만. A가 B보다 작으면 낭비되는 비용이 POA 값이 1 이하로 A와 B가 1 POA 값이 POA가 크면은 비효율적인 덕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시간을 대가로 치는다고 해서 효율적이가 약간 이기적인 무질서 낭비되는 비용이잖아요. 낭비되는 비용은 어떻게 우리가 설정합니까? POA가 1보다 작을 때야 클 때야 아니면 1에서 멀어진 만큼이야? 낭비된 비용을 어떻게 설정할 거야? 낭비되는 비용이 그러면요. 1에서 멀어진 값만큼이 낭비된 비용 아니에요? 1이 낭비된 비용이 없는 상태잖아. 그럼 1에서 멀어진 거, 1에서 멀어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비교한 게 뭡니까? A가 지금 B보다 더 작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 2고 이게 뭐 10이라고 해봅시다. PO에 뭐 5라고 잡아볼게. 근데 A와 B가 같은 경우 1 어떤 게 더 낭비되는 그러네 미안하다 내가 막아라 이게 낭비되는 비용이 더 크죠. 잘 해놓고 헛소리하고 있었네. 이해됐을까요? 비교값이 1하고 1보다 큰 걸 비교하면 당연히 여기가 낭비된 비용이 더 크죠. 그래서 선주 5번 틀린 얘기네요. 그래서 답 5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1번도 맞고 5번도 맞고. 선주 1번 A가 B보다 큰 경우. 수학적으로 최선도 어떻게 잡아요? 상대적 최저값의 정의를 다시 보시면요. 만족하기 위한 값이거든요. 이기적인 행동으로 개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값. 그런가? 이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가? 수학적으로 가장 적은 값보다 만족도가 더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작거나 같을 수 있는 네, 작거나, 말 그대로 작거나 같을 수 있는데 클 수가 없겠네요. 이건 답 자체가 잘못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푸신 게 맞아요. 지금 의문 제기하신 분들. 13번에 1번 다시 생각해보면요. 불가능해요. 이미 수리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시간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더 작은 값을 한다는 거는 이미 수리적으로 최적화된 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말고 딴 게 있다는 거는.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로 가야 되고요. 5번을 답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해설이 잘못이 되어 있다고 봐야겠어요. 자, 이거 이렇게 해서 틀리신 분들 기분 나빴으면 다시 기분 좋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 다음 갈게요. 110쪽에서 111쪽. 뭐 많이 틀렸다. 7번하고 또 몇 번? 지성아 풀어봤니? 24번이요. 24번 내가 미래에 한 것 같은데 알겠어. 풀어봤어? 응?
일단 17번부터 봅시다. 4번이 답인 이유를 해설해서 봤는데 네네. 뭘 뜻하는 건지를 일단 보기 사항부터 저도 한 번 더 볼게요. 도로 좋고요. 한 대 A, B 기준도로 한 대 가는데 5분, 또다시도 5분씩 더. 외곽으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이거 그러면 벌써 10분 만에 5명. 4번 선지 볼게요. 새로운 도로 건설로 인해 오히려 낭비와 교통 체증에 생기는 브라이스 역설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가 되었고. 브라이스 역설이 일단 뭡니까? 새로운 도로를 했을 때 오히려 POA 값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낭비되는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였죠. 17번의 선지 4번 해설이요? 오히려 체증이 더 생기는 거 생각했지만 결과가 안 나왔다고. 브라이스 역설 경우의 수가 존재할까? 일단 이 상황에서 한번 해볼게요. A와 B 가는 길 여기 기본적으로 5x분이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에는 총 5명이 있고요. 이 길을 가는데 5명이 갈 때 그럼 기존에 걸렸던 시간은 25분씩 걸렸겠네요. 5명이 이 길밖에 없었으니까. 그쵸? 곱하기 5 하니까 수학 잘하죠? 125분이 걸렸어요. 기존에 걸렸던 시간입니다. 5명이 이 길로밖에 못 가요. 한 사람당 25분이 걸려요. 5명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 그럼 고속도로를 들었답니다. 여기는 무조건 10분이 걸린대요. 브라이스 역설은 교통체증이 더 심해져요. 즉, 총 걸린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경우의 수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짝으로 굴려봐도 125보다 더 큰 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나? 없지 않아요? 나 하나씩 빼서 해볼게요. 4명이 여기를 이용한다 쳐봐요. 그러면 4 곱하기 20이죠? 한 명 저기 있어요. 10분. 벌써 개선됐네요. 90분이 나오네요. 이해됐을까요? 도로를 뚫어서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4명, 1명 가든 5명 가면 그냥 똑같고 3명, 2명 가든 개선이 되어 있지 125분보다 더 걸리는 경우의 수 자체가 없네요. 그럼 이건 브라이스 역설을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만약에 교통체증이 안 쓰여 있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걸 왜 따지죠? 1 더하기 1이 2인데 만약에 1이라서 더하기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겠죠. 실제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역설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됐을까? 21번까지 더 질문 없을까요? 그러면 24번이요? 이거 어휘 아니에요? 근데요, 답이 1번인데요. 네. 2번이 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가까운 의미로 쓰인 거. 최적한 사람들이 좋아서 선택하는 예정이다. 이 본문에 비해 좋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선택하는이라고 했으니까 이 좋아하다는 선호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선호하다. 근데 2번은, 24번 선지 2번은 맛이 좋다? 이건 맛이 선호하다. 일단 성립이 안 돼요. 안녕, 난 맛인데 나는 뭘 선호해? 일단 선호하다의 주체가 될 수도 없어요. 주어인 맛이. 그래서 이 좋다는 상태가 뛰어나다로 가져야 되고 뜻이 전혀 달라요. 지금 보시면. 근데 그럼 이게 신체적 조건이나 건강 상태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답지에 선지 2번의 뜻이 그거래?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앞에 신체 그런 거 다 집어치시고요. 상태가 좋다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일의 신체라고 하면 좀 어거진가? 사전적 의미를 거기다 써놨나봐요. 근데 그 뜻에서 파생된 다이어로서 선지 2번이 쓰였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네, 엄연히 다릅니다. 두 개는. 됐을까? 프로시즌을 고생했어요. 주간까지는 잘하고 계시죠? 다 받아같이 그때 언제 한다고? 일요일날 한다고. 오늘은 부평을 보도록 합시다. 뒤로 좀 넘겨주세요.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오늘 카톡 올려주셨잖아요. 예, 일찍 나와서 만들었습니다. 예, 따뜻하잖아요, 종이가. 아! 다시 뽑은 지 한 2시간 됐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목까지 못했고요. 그냥 일단 이거 읽고 나갑시다. 아니 그래야 너 과제 언제 하려고 그래? 책을 못 가져왔어. 확인했어? 이거 봐. 알았어. 근데 이거 푼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이 집은. 기억나시나요? 안 나? 하나하나 뜯어보자고. 첫 번째 거를 순서는 제 마음대로 했는데요. 맨 처음 거 결정,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송신수신하는 거 있었잖아요. 프로토콜. 그거 마지막이 제일 쉬운 거. 그 후설 의미. 이렇게 3개 해놨습니다. 구성은요, 저랑 같이 지문구조 분석 그냥 빈칸에다 해보고요. 그 다음 장에 문단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있습니다. 오늘 과제 뭔지 대충 느낌 오시죠? 아, 여기 있는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우리가 할 게 많아. 주간과제 검사도 해드려야 되고, 여기 있는 문제 해설도 해드려야 되고, 공통 모의고사도 나가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서술형도 해야 되고, 서둘러 보자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이제 곧 이제 10월이거든요. 10월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죠. 끝나고 나면 이제 얼추 10월 말 11월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또 중학교 기말고사 대비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가 12월에 기말고사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 끝났군요. 이제 고3이군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1년만 더 버티시면 자유에 오면 될 거예요. 지금 9월 중순이잖아. 내년 9월 중순에 여러분들 어떤 기분일까요? 좋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시를 써놓고 이제 얼추 된 것 같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수시가 영 아니다 싶으면 정시를 남은 기간 동안 50일 동안 또 열심히 파고 있어야겠죠. 내년 9월 생각하시면 내년 9월에 지금 이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내후년 9월 생각하시면 그때 고등학생일 때 참 바빴는데 말이야 이렇게 또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지마. 대소하지마. 왜요? 안 해보셨잖아요. 왜냐고요? 옳은 사람은 별로 못 봐서 그렇습니다. 많이 못 봤어요. 있는데 많이 못 봤어. 그게 저일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독서 지문이었고, 아이고 이건 내 게 아닌데. 오면 안 됐어. 첫 번째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에요. 문단별로 끊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글